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급증하는 달러 값에 한인 사회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의 권총 휴대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주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안 남성을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증오 범죄로 보고 사건 용의자인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13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다 한국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시장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종가는 1,301.8원. 오전 장시작 10분 만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결국 1,300원을 뚫었습니다. 역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넘었던 시기는 총 3번, 모두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높았던 건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닷컴 버블 당시인 2001년에 1,350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57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또다시 1,300원을 넘어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하다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 탓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당분간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요.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 실질적인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과 원화 약세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같이 달러 값이 비싸지면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주재원과 유학생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인 업체들은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대란 등 대외 사정이 복잡해 실제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1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급격히 치솟자 당장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고환율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학생 카페들 같은 데만 읽어봐도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글들이 전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수료를 덜 내는 방법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돈을 받는 방법들 이런 문의 글들이 많이 올라올 때 보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유학생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환전에 나선 여행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차이가 있었죠. 그때 1,240원 계산하니까 그리고 달러가 50원 오르면은 50만 원 돈인 거예요. 반면 한국 제품과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 업체들이나 한국 방문 예정인 여행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들의 경우 현재 글로벌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류 대란, 인플레이션 등이 한국 수입 제품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실제 환율 덕을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환율이 올라간 게 거의 한 달 됐잖아요. 지금 1,200원, 1,300원까지 그 한 달 동안의 가격이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졌어야죠. 수입품이.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원유 상승하지
기름값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원가가 상승이 돼 있지. 임금 상승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별 큰 변화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모처럼 방역 완화로 활기를 띠던 여행업마저 환율 상승이란 악재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권총 휴대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사전 면허가 없는 주민들의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의 법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백악관과 뉴욕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충격적이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Shocking. Absolutely shocking. This decision isn't just reckless, it's reprehensible. Despite the setbacks, the president earlier urged states to continue to enact and enforce common sense laws to make their citizens and communities safer for gun violence. 이에 따라 현재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찬성 6표, 반대 3표로 결정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은 모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판매 1위를 달성했던 줄의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줄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판매와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줄 전자담배의 단맛과 과일향 등이 포함돼 청소년의 흡연율을 급증시킨다는 분석이 판매 금지 명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etween 2017 and 2019, the number of adolescents who smoked e-cigarettes more than doubled. It was largely responsible because of Juul. 이로 인해 줄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와 유통은 즉각 금지됩니다. 한편 줄은 FDA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 또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안 남성을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45분경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벌먼트 애비뉴의 버스 정류장 앞 치폴레 매장 앞에서 일본계 남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휴대폰을 보고 있던 아시안 남성을 흑인 남성이 벤치에서 걸어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가격해 실신하는 장면과 또 다른 행인과 대치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호전돼 다음 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토대로 흑인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8인치, 몸무게 250파운드, 나이는 30에서 35세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들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들 가운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수막구균이 발병해 24명이 확진되고 7명이 숨졌습니다. CDC는 수막구균성 질병은 호흡기와 분비물을 통해 퍼지며 신체 접촉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막구균성 질병은 고열과 두통 그리고 구토 등 독감과 비슷하지만 증상이 매우 빠르게 악화한다면서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보건국은 현재 각 카운티에서 수막구균성 질병에 대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핑 전에 커피를 마시면 충동 구매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대 연구팀은 스페인의 한 백화점 방문객 300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가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쇼핑을 시작하기 전 150명에게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했고 나머지 150명에게는 디카페인 음료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참가자들의 영수증을 통해 쇼핑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섭취한 사람은 음료나 물을 섭취한 사람보다 약 50% 더 많은 돈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온라인 쇼핑에서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마사지 기구 등 충동 구매 품목을 더 많이 선택했고 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공책처럼 실용적인 품목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카페인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충동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쇼핑 전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건수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2019년 4월 1,205건보다 320% 증가한 5,07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의 32%는 환불이었고 31%는 항공운항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도착 비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델타항공으로 81.9%로 가장 높았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하와이 항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부는 앞으로 항공이 취소되거나 중대한 항로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환불을 제공하도록 공식 규칙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항공사가 수화물을 늦게 제공하거나 기내 와이파이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23일부터 대형기인 A380을 투입하고 미주노선 증편에 나서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증편을 기념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10% 저렴하게 구입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퀴즈 이벤트를 통해 대형기 A380과 관련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3일부터 A380 운항기의 주간편을 주 3회로 늘리고 미주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 결선에 진출한 써니박, 한국명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민생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시장은 그동안 정부 예산을 통해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노인 아파트 확대와 이중언어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민생 정치죠. 그러니까 저는 이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닿아서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인사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박영선 시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인 덕 채피 후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증가한 가운데 음악 한 곡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힐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과 아태 정신상담치료센터는 오는 2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마음의 치유를 주제로 기적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CCM 싱어송라이터 김보규가 참여하는 콘서트와 강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되게 상처받고 많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특히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자기 스스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나를 강의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편 주최 측은 콘서트뿐만 아니라 사진 전시회와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신청한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된 건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가입을 요청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This is a very defining moment and a very good day for Europe today. There can be no better sign of hope for the citizens of Ukraine, Moldova and Georgia in these troubled time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Тільки що отримали кандидатство. Це перемога. Чекали 120 днів і 30 років. 회의가 열리는 동안 유럽의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30m의 띠로 만든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It is a huge step for Ukraine. It is a really legendary day for every Ukrainian.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 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지만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을 때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하에 정식 가입 협상을 진행한 뒤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재민 2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20여 년 만에 물난리를 겪고 있고 인도도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주택가는 흙탕물이 이미 창문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물에 잠긴 집안에서 사람들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집집마다 들르면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소방차가 물살을 이기지 못해 뒤로 밀려나지만 소방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점점 거세지는 물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소방차는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달 초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후난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 113개 강과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장시성에서 112만 명, 광중성에서 48만 명 등 이재민 2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둥성 베이강에는 홍수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수로 도로가 끊긴 마을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다니며 구호 물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동북부 지역, 물폭탄을 맞아 40만 채가 넘는 집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250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도 동북부 아쌈주를 중심으로 수천여 마을이 물에 잠겨 47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홍수와 가옥 붕괴, 산사태 등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 동해안이 그려진 지도를 앞에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작전 보고를 받는 모습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소형 핵폭탄, 즉 전술 핵무기의 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회의에서였는데 한국을 압박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북한의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틀째 회의 모습입니다. 지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동해안 일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군 간부가 이 지도를 가리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명합니다. 원산에서 포항까지 해안선 지도인데 또 다른 사진에선 지도에 빨간 줄까지 그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군 위치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자이크로 가렸습니다. 북한은 전방부대에 새로운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특히 작전 계획 수정안을 논의한다며 남한을 대상으로 작게란 말도 썼습니다. 총참모장이 직접 우리 측의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남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지칭한 새 인물안, 지난 4월 북한이 포병부대에 배치한다며 선보인 신형 단거리 미사일 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소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지도 노출은 남한에 대한 핵무력 압박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사흘째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50여 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70대 납북어부가 거듭된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공 사범이란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72살 남정길 씨가 지팡이를 짚고 피고인석으로 걸어갑니다. 남 씨는 지난 1968년 18살 나이에 배를 타고 조기잡이에 나섰다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5개월 만에 귀환한 남 씨는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간첩이 됐습니다. 신된 세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남 씨가 70살 노인이 된 재작년에야 첫 번째 재심을 통해 간첩죄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가 돌아온 뒤 북한 정권을 찬양 고무했다는 죄목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정말 생비해서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50년 동안 한일 맺은 것이 싹 풀렸거든요. 이제. 다만 남 씨처럼 반공사범으로 내몰린 다른 어부들의 피해 회복까진 갈 길이 멉니다. 남정길 씨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워크숍을 열고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참석했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명 상임고문.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지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또 한 번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 책임이 이 고문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수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내 1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고문을 후보로 낸 과정이 적절했냐는 지적과 패배의 책임을 특정 인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혀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 쇄신 방안과 차기 전당대회 룰 등을 두고도 난상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토론과 끈끈한 동지애가 민주당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1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팀별 토론에선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홍영표 의원이 같은 팀에 배정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 토론 결과들을 취합해 오늘 최종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아니타 알바레스 선수가 경기 후 물속에서 의식을 잃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헝가리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솔로프리 결승전에서 준비한 연기를 마친 알바레스 선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속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선수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미국 대표팀의 안드레아 푸엔테스 코치는 곧바로 수영장으로 뛰어들었고요. 호흡을 잃고 바닥까지 가라앉은 알바레스를 뒤에서 껴안아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용감한 코치의 도움으로 익사 직전 극적으로 구조된 알바레스는 응급조치 후 건강을 무사히 되찾았고요. 이날 경기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파리 테러 추모 현장에 그린 작품을 겁도 없이 훔쳐간 일행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뱅크시의 작품을 훔친 혐의를 인정한 3명에겐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졌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은 죄질에 따라 적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뱅크 씨는 2015년 11월 파리 일대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바타클란 극장 철문에 슬픔에 잠긴 소녀를 그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강도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철문에 경첩을 잘라 작품을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스위스에선 남다른 호텔방이 화제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남성. 그런데 이들이 누워있는 호텔방은 벽이나 천장이 없는 것은 물론 도로와 주유소 바로 옆에 덩그러니 침대만 위치했습니다. 사실 문제의 객실은 쌍둥이 설치 미술가인 리클랭 형제의 영성급 호텔이라는 작품인데요. 형제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변 옆 침대에 누운 손님들이 밤새 잠들지 말고 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고민해보라는 의도로 방을 설치했다는데요. 해당 객실의 일일 숙박비는 조식을 포함해서 약 44만 원 수준이며 다음 달 1일부터 9월 중순까지 실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 고객이 인근 부대 군인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연천의 한 PC방 이용 가격이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과 사진인데요. 해당 PC방의 안내문을 보면 평일 11,000원으로 식사 한 끼와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21,000원으로 식사 한 끼와 컴퓨터 사용, 31,000원을 내면 식사 2끼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보자는 식사 제공 없이 컴퓨터만 이용할 수는 없고 다른 요금제 이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평일 외출을 나와 2시간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하는데 11,000원 고정 요금제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식사에 스테이크가 나오냐, 군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이라며 턱없는 요금 책정을 지적한 반면 한편에선 연천 지역 특성상 저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렵다. 외출 시간 생각하면 PC방 업주가 꼭 군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고 가격을 책정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하죠. 미국 여성이 납치된 상황에서 배달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질을 발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19일 배달앱을 통해 심상치 않은 주문을 받은 미국 뉴욕주의 한 카페 직원들. 주문자가 작성하는 요청란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달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면 주문자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 가게 사장과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배달앱에 적힌 주소지를 급습하자 실제로 이곳에는 20대 여성이 감금돼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온라인에서 알고 지낸 남성과 처음 만났는데 태도가 돌변한 남성이 그녀를 한 아파트로 납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문제의 남성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외에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배달앱을 통해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납치 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배달업체 측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도움을 준 카페를 지원한다며 5,000달러, 우리 돈 6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 셈이네요. 중국 광시성에 사는 한 주부는 최근 재래시장에서 잔뜩 사온 고추의 상태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싱싱하다는 상인의 말을 믿고 구입한 홍고추가 기가 막히게도 빨간색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던 풋고추였던 건데요. 확인해보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풋고추는 먹지도 못할 정도로 썩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기만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주부. 속아서 산 고추들은 환불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지금 정면을 응시한 채 10초 동안 한발서기를 해보시죠. 이 동작이 안 된다면 잘하는 사람보다 7년 내 사망할 위험도가 84% 더 높다는데요. 브라질 연구진이 최근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08년에서 2020년 사이 51세부터 75세까지 남녀 1,702명을 대상으로 한발서기를 실시한 뒤 약 7년 후 참가자의 사망률을 추적 관찰한 건데요. 또 한쪽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제2형 당뇨병을 겪는 사람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CNN은 이 연구에 대해 균형 잡기 능력과 사망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건 아니라며 한계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